서혜진 PD가 또 사단이 났습니다.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바로 서혜진 PD의 이 문제작 언더 15이 전속계약 분쟁에까지 놓여졌는데, 이게 단순히 모르시는 분들은 계약 분쟁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심각한 요소는 별도로 존재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서혜진 PD는 이 현역가왕2 제작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한일가왕전 2, 2025 한일가왕전까지 함께 끌어가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서혜진 PD가 제가 전부터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현역가왕2 멤버들 뿐만이 아니라 현역가왕 시즌1, 그 이전에 미스터트롯 시리즈까지 이어졌었던 행보들을 보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일가왕전 2 역시 굉장히 염려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혜진 PD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현역가왕2의 2025 한일가왕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한일가왕전 자체도 벌써 조작 의혹과 편파 판정에 대한 비판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 이 서혜진 PD의 이번 사태가 더욱더 심각한 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요 기사 때문입니다. 단독 기사가 굉장히 오전 일찍 올라왔습니다. 언더 15의 서혜진, 이 아이들을 동남아로 보내려다가 피소당했다. 와, 충격적이죠. 이 언더 15이 아시겠지만 이 어린 친구들을 데려다가 굉장히 상품화를 했다라고 비난을 받았던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더 15이 방영이 완전 좌절이 됐죠? 그래서 사라지는 줄 알았는가 했더니 일본에서 뭐 방영을 하려고 했다가 또 걸리고, 최종회까지 다 촬영을 해버려서 또 비판받고. 자, 그러다 보니 이 서혜진 PD가 안 그래도 기존 현역가왕 시즌1의 협력사와 지금 소송 분쟁도 수십억이 걸려 있는데, 이 언더 15이 방영되지 못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단 말입니다. 사실상 영화를 찍어놓고 개봉도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러다 보니 굉장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언더 15에 출연했었던 출연자들을 동남아 활동을 부추겼다. 내용을 좀 보니까 아동 관련 상품화를 자초한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 서혜진이 출연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방송이 좌절되면서 서혜진 측은 태국에 방송 송출을 계획하며 동남아 활동까지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언더 15의 출연자 A양과 B양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서혜진이 운영하는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들이 제기한 신청서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언더 15 최종 데뷔조인 파이널 그룹으로 선발이 됐고, 언더 15 최종화의 송출과 걸그룹 데뷔를 목적으로 각각 서혜진 PD와 지난해 10월, 11월 출연 계약을, 지난 1월 달에는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전속 계약은 언더 15이 아동 성상품화라는 사회적 지탄과 함께 국내 방송 송출이 좌절되자 삐걱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거 아예 방영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언더 15이 만 15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59명 참가자를 선별해 경연을 했고, 걸그룹 데뷔시키는 컨셉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방송 전부터 이 아이들에게 짙은 메이크업과 적절치 못한 의상을 입혔다라는 등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MBN에서 첫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비판이 끌었죠. 그래서 서혜진 PD가 3월 25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역풍을 맞았죠. 방송 시도를 중단하라는 129개의 시민단체 성명이 나왔고, 결국 3월 28일 방송 편성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 11일 KBS 재팬의 스타 이즈 본이라고 프로그램 명칭을 바꿔 일본에서의 방송을 추진했고,
우회 편성 꼼수를 시도했다라는 비판을 받으며 또 좌절이 됐습니다. 참 끊임없는 거죠. 결국 이 언더15의 최종 선발된 A양과 B양 측은 방송끼리 끝내 막히자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서혜진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A양과 B양 측을 압박하고 비난했고 합수까지 종용했다고 해요. 이를 거부했다라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골자라고 합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방송이 좌절됐지만 오히려 서혜진은 이 A양과 B양에게 우리가 약속한 무엇이 안 지켜졌는지 말해봐라 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하차 요구에 대노했다고 합니다. 쉽게 놔주지 않을 거다라는 등의 말로 부당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해요. A양과 B양 측은 결국 서혜진 측이 언더15의 국내 방송 편성이 무산된 이후에도 오히려 무책임한 언행과 이행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며 신뢰관계 또한 파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서혜진 측의 언더15의 일본 방송 송출이 좌절됐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서혜진 PD의 문제점, 바로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때부터 시작돼서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역가왕2의 한일가왕전. 자, 어떤 인간은 서혜진 PD를 굉장히 두둔했습니다. 아, 프로그램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다. 서혜진 PD의 이번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근데 팩트는 어떻습니까? 서혜진 PD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메가폰을 쥐고 있는 서혜진 PD가 이렇게 논란이 많고 앞에 말했던 A양과 B양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출연자들과 자신과 계약한 이 가수들을 쥐고 흔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서혜진 PD의 이때까지의 부당한 대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다 사실이 맞을까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 주요 시장인 한국과 일본 방송이 막혔음에도 서혜진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고 언더15의 태국과 동남아 방송 송출 계획을 알리며 출연자들을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A양과 B양을 비롯하여 출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A양과 B양 측은 활동국가 변경은 단순한 일정 조율과 같은 부차적 사항이 아니라 K-POP 아이돌 데뷔라는 궁극적 목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다. 또한 장기간 해외 체류와 활동을 부추겨 학습권을 박탈하는 결과이고 국내 방영 무산으로 서혜진 측이 입은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전가하려는 시도다라고 반발한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송을 다 찍었는데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못 벌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K-POP 아이돌 데뷔를 하고 싶었던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는 동남아에서 데뷔를 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됐죠? 나아가서는 장기간 동남아에 체류해야 하고 학습권 박탈, 학교도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동남아에 있는데 못하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서혜진 측이 입은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전가하려는 시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언더15 데뷔조 2명 계약전 정지 가처분 신청 불공정이라는 전문이 나온 겁니다. 결국 이들의 담당 변호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했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활동까지 기획했다.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이다.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 중에 누구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냐가 아니라 서혜진 PD의 행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일가왕전 거기에 나온 출연자들 현역가왕2 때, 현역가왕1 때 박서진, 진혜성, 전유진, 김다연 자 이런 참가자들 심지어 미스트롯 때의 빈예서 양까지 많은 의혹에서 끝났지만 제가 그 부분을 계속 꼬집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이렇게까지 활동을 강요하고 압박을 넣었다라는 것은요. 서혜진 PD의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많이 쏟아내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박을 했습니다. 언더피프틴 측 동남아 활동 강요한 적 없다. 우리는 법적 대응하겠다. 강렬하게 맹렬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출연자들의 가처분 신청 소식을 기사로 접하게 되어 알게 됐다.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언더피프틴의 출연자들은 이전부터 수십 번에 걸친 제작진의 만남 요청을 거절해왔다. 약 한 달 전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팀 탈퇴를 통보했다. 그 후 2명의 출연자들은 합숙 등 어떤 관련 일정에도 합류한 바가 없다. 그러면서 동남아 활동을 종용했다라는 것에 대해 최종 데뷔조에는 한국 멤버 이외에도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멤버들도 속해 있다. 외국 멤버들을 위해 그들의 나라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제작사 차원에서 모색해왔다.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이 없다. 방송 송출을 위한 노력이었다.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라는 건 언더피프틴 방송과 거기에 참여한 어린 참가자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인 기사다.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언더피프틴 제작사는 지금 맹렬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대중들보다는 안타깝게도 앞에 나왔던 출연자들의 주장을 더욱더 신뢰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뭐 우리 방심이 다 통과했었다라고 했는데도 거짓말로 드러났죠. 방송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뒤에서는 일본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동남아에서도 활동을 부추긴 적은 없지만 방송을 하려고 했던 건 팩트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많은 129개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방송 그만해라 폐기하라고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에서 안 되니까 일본, 일본에서 안 되니까 동남아 방송하려고 했던 건 팩트지 않습니까? 그러니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신뢰가 저버린 상태에서 이들의 말을 들어줄 대중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는지 이들의 행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자, 결국 현역가왕2를 제작했던 서혜진 PD가 사단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결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곧 방영될 한일가왕전 2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잘 보십시오. 자, 이번 광복절에 일본이 한국의 어린이들을 평가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BS 아동 상품화 논란, 언더피프틴 재팬 우회 방송. 야, 진짜 제가 보다 황당해서 이런 꼼수를 생각해내는구나.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경악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 기사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언더피프틴. 한간에 정말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 어린 친구들을 상품화했다. 바코드를 찍었다. 물론 서혜진 PD 제작진은 이 바코드는 학생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사에서 맹렬히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는 걸까? KBS 재팬은 광복절을 4일 앞두고 일본의 한국 어린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보낸다. 일명 스타이즈 본, 이름만 바뀐 언더피프틴이다. 이상하죠? 서혜진 PD의 언더피프틴 분명히 방영이 막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15살 미만의 K-팝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을 포방한 프로그램 미스트롯 시리즈와 현역가왕을 이끈 서혜진 PD의 신작이라 관심을 받았지만 프로그램이 하나씩 베일을 벗을수록 논란이 불거졌다. 참가자들의 나이가 문제가 있었다. 지원 가능 연령이 만 15살 이하.
최연소 참가자가 만 9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아동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첫 티저 영상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배꼽이 드러나는 크롭티를 입히고 진한 화장을 하게 하는 등 질타를 받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이 공개되면서 참가자 사진 바로 아래 바코드를 붙여 홍보, 상품화 논란이 야기가 됐죠. 말씀드렸던 내용 다 나옵니다. 제작진은 바코드가 학생증 컨셉이다. 그 의혹에 오히려 놀랐다. 어이가 없죠. 근데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뭐 알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MBN에서는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129개 시민단체에서 방송 중단하라는 촉구가 터지면서 결국 MBN은 편성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다른 이슈도 아닌 아이들 상품화 의혹으로 민영방송에서조차 편성을 취소한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사인 KBS가 받아들였다. 영미권에서는요, 아이들을 상품 대상화해 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논란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KBS 갈수록 왜 이러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 시청 타겟이 국내 시청자들도 아니고 일본입니다. 일본. 짙은 화장과 어른이 입을 법한 의상들을 입은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일본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얼굴, 춤과 노래, 바디라인까지 평가받게 된다. 그것도 광복절을 불과 4일 앞두고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책임감과 도덕적 기준이 비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KBS 재팬은 KBS가 일본 현지에서 한국 방송을 유통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본사는 도쿄에 있으며 KBS가 최대 주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KBS 거 맞잖아요. 근데 일본에다가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갖다 판다? 비판이 쏟아집니다. 빗발치게 됩니다. 광복절만이 문제가 아니라 15살 어린아이들이 대중들한테 평가받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이 프로그램 욕먹어서 안 한다더니 굳이 하네.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또 그러네. KBS에 대한 비판도 쏟아집니다.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부모가 동의한 건데 무슨 권리로 간섭하지? 이런 무개념의 의견도 보입니다. 부모가 동의했으면 된 겁니까, 여러분? 영미권에서는 부모가 부모 자격이 없으면 아이들을 따로 분리 조치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부모의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참 큰일입니다. 케이블 방송도 아니고 KBS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그나마 살아있었다. 아동 상품화 비판받은 언더15 결국 일본 편성이 무산되었다. KBS는 엄중 여론을 감안했다. 정말 좀 늦었지만 그래도 KBS가 정신을 차렸다. 글로벌 최초 만 15살 이하의 K-팝 신동 발굴 프로젝트, 이 걸그룹 육성 오디션을 두고 결국 공식 입장을 KBS가 냈습니다. KBS 재팬이 스타이즈본의 편성 의향을 받고 사내외 검토와 여러 자문을 거쳐 편성을 전제로 논의해 왔으나 국내외 엄중한 여론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채널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스타이즈본은 언더15에서 달라진 프로그램명이다. KBS는 당초 편성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KBS 재팬을 두고서도 이러한 말을 쏟아냅니다. 자회사인 KBS 미디어가 최대 주주로 있는 별도 법인이며 KBS 재팬의 편성권은 KBS 재팬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스타이즈본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11일 오후 4시 50분에 KBS 재팬에서 방송 예정이라고 8일 저녁에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KBS 재팬은 유튜브 채널에 스타이즈본의 티저 영상까지 올려서 홍보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죠. 근데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안 그래도 비판받던 언더15 이름만 바꿔서 일본에 방송한다, 우회 편성한다,
그것을 우려하고 지적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민영방송이자 종편방송사인 MBN에서도 퇴출당한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인 KBS가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죠. 결국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PD와 황인영 공동대표, 용석인 PD 등 제작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 참가자들을 이용해 상품화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다. 방송을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 눈물로 호소했지만 MBN에선 편성이 취소됐죠. 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박서진, 에녹, 탑7 멤버들이 한해 탑10 쇼에 끼워 팔기 상품 마냥 억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나오지 않았어요. 서혜진 PD가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죠. 현역가왕2 멤버들을 신경 쓰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힘을 썼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어린아이들을 그것도 KBS를 통해서 일본에다가 갖다 팔려고 했다? 이 비판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서는 이 프로그램에만 목을 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참 답답한 머리를 가진 인간은 이 서혜진 PD가 한일가왕전2 열리면 굉장히 대우해준답니다. 굉장히 탑7 멤버들을 극진하게 대접한대요. 말이 됩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현역가왕 시즌1 때조차 박서진 씨와 많은 멤버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제가 여러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면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하지 못하니까 비판받는 거죠. 물론 현역가왕 전 방송 시즌이 몰상식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잘했던 방송편도 있고 공정했던 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그로를 끌면서 대다수 비판받을 만한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게 팩트죠. 이제 한일가왕전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언더15에 신경 쓰여 있는 서혜진 PD, 과연 한일가왕전2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왜 그럴 수 없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냥 서혜진 PD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저격입니까? 자, 제가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서혜진 PD는요, 한일가왕전2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자, 이 언더15 내려앉게 생겼어요. 분명히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것이고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줬을 것이고 그러니 굉장히 투자가 들어갔다란 말입니다. 이거 회수가 되려면 시청률이 빵빵 터지고 광고도 받고 광고주들한테 돈도 받고 협찬 광고도 받고 해야지 이 서혜진 PD가 돈을 남길 거 아니에요. 이 제작사가 이득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촬영했는데 방영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상품 개발을 했는데 판매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죽 답답했으면 서혜진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방심위에서 문제 없다라고 우리는 검토를 받았다. 제발 우리 방송을 좀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엄청나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자, 이 서혜진 PD 눈물로 호소한 거 사실이었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언더15 제작진 오열 해명했는데 129개 시민사회단체가 MBN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방심위에서 통과를 했든 뭐든 이거 방영되면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엄청나게 시민단체가 무려 129개가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현역가왕2 때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시민사회단체는 무슨 팬분들 사이에서의 논란이 있었지 시민단체는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결국 방심이 서혜진 PD의 크레아 스튜디오에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언더15 검토? 우린 그런 적 없는데? 사실과 전혀 다른데?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방심이는요, 언더15 방송 이전에 완본 프로그램을 받은 바가 없다. 이를 검토해서 심의 규정을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개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제작사 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 거짓말입니다. 방심위에서 검토 인정받은 적도 없어요.